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신문 보고 TV 보고 가끔 동네 산책을 하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또 정막뿐이에요. 아내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말할 상대도 없고 딸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바쁜 애한테 매번 연락할 수도 없고 말이죠.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싶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딸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갑자기 업무가 늦어져서 도윤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저녁만 먹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라. 정말 감사해요. 용돈도 조금 챙겨뒀으니까 꼭 받으세요. 아이고 그런 건 안 받아도. 안 돼요.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져요. 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효녀라서 고마웠지만 때로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는 게 쓸쓸했는데 손주를 돌봐줄 수 있다니 오히려 제게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어린이집에 가서 도윤이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네.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도윤이와 함께 딸네 집으로 갔는데 정말이지 집은 엉망이더라고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맞벌이 하느라 힘든 건 알겠지만 이런 상태로 아이가 살면 되겠나 싶었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먼저 집 좀 정리하고 밥 해줄게. 만화 보고 있어. 네, 할아버지 최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손주 돌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저녁 먹이고 집 정리하고 냉장고도 채워놓고 하루는 그냥 마트에서 장을 봐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어요. 딸이 퇴근해서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이걸 언제 다 하신 거예요? 뭐 할 일 없는 늙은이가 이것도 못하겠냐? 도윤이 먹을 것도 없고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아빠. 정말 너무 바빠서. 괜찮다. 오히려 나는 할 일이 생겨서 좋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딸이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아빠, 이거 받으세요. 아니라 안 받는다.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안 돼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도윤이까지 돌봐주시는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래도 아빠, 제발요.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결국 받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건데 돈을 받는다는 게 좀 그랬어요. 하지만 애들이 자꾸 그래서 차라리 받는 게 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할 일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도윤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면 도윤이 할아버지 오셨네요. 선생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른 할머니들과도 인사하게 되고 집에서만 지내던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도윤이도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우와, 우리 도윤이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도 그림 그릴 수 있어? 할아버지는 선생님이었거든. 칠판에 그림도 많이 그렸지. 진짜? 그럼 나한테도 그려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하루가 참 알차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딸내 사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우미분을 구할게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하지만 준호야, 나는 정말 괜찮다.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좋다니까. 사이도 착한 애라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거겠지만 정말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윤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여서 받아봤더니 여보세요. 사돈 어르신이시죠? 저는 준호 아버지입니다. 사돈이구나 싶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차분하시던 분인데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돈, 아들네에서 손주 봐주시고 용돈 받으신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실은 괜찮다고 했는데 애들이 자기 마음 불편하다고 기어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돈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손주 봐주시는데 그 정도에 비해 용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돈이 너무 애들한테 잘해주시니까 내가 눈치가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사돈도 손주 돌봄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복잡한 감정이 드셨던 거였어요. 사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윤이를 돌볼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고요. 그러시면서도 용돈은 받으시잖아요. 그게 딸이 자꾸 받으라고 해서 사실 저도 좀 그래서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분 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어요. 사돈, 네, 사실 저도 처음엔 용돈 받는 게 영 내키지 않았어요.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딸이 자꾸 그래서 받긴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돈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며느리랑 아들이 바쁠 때 제가 가끔 도와주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장도 봐주고. 그런데 용돈은 한 번도. 아,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사돈도 저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만 용돈을 받으니까 뭔가 서운하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사돈,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제가 용돈을 받는다고 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짠해졌어요. 사돈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자식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한 마음도 있으셨던 거죠. 사돈, 저희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사돈과 만났습니다. 동네 찻집에서 만났는데, 사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좋네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니까 전화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돈,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죠? 아니에요. 그런데 사돈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종일 도윤이 돌보시고. 저도 사돈처럼 하고 싶은데 딸아이가 미안해해서 자꾸 용돈을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비슷한 처지였어요. 둘 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복잡한 마음도 있고, 사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용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딸이 용돈을 주는 건 저를 부담스러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우리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며느리 나름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도 우리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사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사돈께 드리라고 했어요. 항상 도윤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작은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거든요. 이런 걸 왜? 사돈이 항상 시간 맞춰서 도윤이 데리러 오시고 시간 지켜서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사돈 식구들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사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사돈. 우리 서로 도우면서 아이들 잘 키워봅시다. 그럼요. 집에 돌아와서 손목시계를 차고 거울을 봤습니다. 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혼자만 생각하느라 놓쳤던 것들이 많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딸이 도윤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아빠, 새 시계 차셨네요? 멋있어요. 아, 이거 사돈이 선물해줬어. 진짜요? 와, 정말 예쁘다. 민정아, 그동안 용돈 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좀 그랬지? 아니에요. 왜요? 아니야, 앞으로는 고맙게 받을게. 너희들 마음인데. 딸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도윤이 돌봐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나도 도윤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 그때 도윤이가 뛰어와서, 할아버지, 내일도 와줄 거지?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야호. 할아버지 최고.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사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아이들 잘 키워봐요. 곧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그 후로 사돈과는 가끔씩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나누고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도윤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용돈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부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외롭고 무료했던 제 삶에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도윤이도, 딸 가족도, 그리고 사돈도 모두가 제게는 마음의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어린이집에 도윤이를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딱 시간이네요.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됩니다.